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유형 플러스 내신 고쟁이 수학상 2단원의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스텝 3를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스텝 3 마지막 영상인 것 같아요. 2단원의 605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605번인데요. 서로 다른 세 정수입니다. 근데 이제 대소관계를 알려준 게 좀 특이하지? 대소 관계가 다른 것 같아요. PQR 이렇게 R이 제일 큰 값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얘의 방정식의 한글 알파라 한대. 그러니까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Q, 알파 마이너스 R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14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네. 이때 한글을 알파라고 할 때 그랬었고, 다음 중 알파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정수라고 그랬던 게 특징인 것 같은데, 이게 부정방정식 문제 같아, 그지?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두 번째, 얘가 제일 작은 거죠. 그럼 대소관계로는 지금 요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4가 됐으니까 14가 되는 게 1, 2, 7밖에 없는데 세수가 된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알파 마이너스 P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Q가 2고 알파 마이너스 R이 1이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싹 더하면 3알파 마이너스 PQR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더했을 경우에 9, 10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알파가 얘가 될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요번에는 알파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7이고, 이제 첫 번째는 이거 할 거야. 마이너스 7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인 경우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 경우는 얘는 7인데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있겠네요. 네 번째가 잠깐만요. 이거 있죠. 가운데 빠져야겠네. 마이너스 7, 2, 1,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다 더하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때는 대소가 바뀌겠어요. 얘가 이제 제일 큰 값이니까 얘가 알파 마이너스 P가 되고 뭐 이렇게는 따질 수 있는데 상황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3알파 마이너스 PQR은 요 얘기는 똑같은 거지. 얘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8인 거 찾아주면 이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몇이 되는 거냐면 다 더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똑같고, 그러면 4인 거 빠지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다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빠지는 거죠. 그럼 답은 뭐 4번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605번.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2차식일 때 부등식이 있는데 2분의 절대값 fx 플러스 fx래. 그러니까 절대값 fx, 이거 딱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당황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fx는 지금 선생님하고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얘를 조그맣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4가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이 함수는요 2분의 절대값 fx 더하기 fx는,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첫 번째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2분의 절대값 fx 플러스 f는 어떻게 될까? 이거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2f가 돼서 얘는 fx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fx가 0보다 적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f 더하기 f가,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마이너스 플러스 f니까 그냥 뭐가 돼? 0이 돼. 그럼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좀 여기다 그려보면 이 fx에서
0보다 클 때는 그냥 똑같이 fx를 그려. 이렇게 그려 라는 얘기입니다. 잠깐요. 직선같이 되지? 얘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얘를 그리고요. 0보다 적을 때, 지금 요 밑에서는 그냥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항아리 같이.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자, 선생님이 x축에다 놓고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그래서 놓고 y축 삐뚤어졌죠. 짠. 더 삐뚤어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요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조금 두툼하게 그릴게.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오는 거고요. 여기가 4로 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여기서 가운데서는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려진 거구나.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렸는데 a의 x 플러스 2, 즉 y는 a의 x 플러스 2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죠? 정점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 때 0 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선생님 볼 때 이 마이너스 2인 포인트를 무조건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릴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지금 직선이 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데 정수의 개수가 8개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어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따라서 이 부분의 밑에 부분을 생각해야 되니까 잠깐 선생님이 조금 라인을 두툼하게 칠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같아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4는 무조건 들어가죠. 그럼 여기 몇 개 있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네. 근데 8개래요. 아, 그러면 이 값이 여기가 5가 있고 6이 있으면 5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범위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k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이때 k 값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6은 아니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보기에 이 함수가 이 부분은 그냥 fx가 똑같으니까 fx의 5일 때의 값이 몇인지 잠깐 봤거든요. 요 식에다 집어넣어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25 마이너스 5일 때 10 마이너스 8 그러니까 7이 되고요. 6일 때는 몇을 갖나 그랬더니 6이 되면 36 6이 12 8 맞나요? 20이니까 16을 갖네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5일 때의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5일 때 같아도 되긴 하는데 지금 요 사이에 있다고 가정할 때 5일 땐 얘고 직선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선이 5일 때의 값 a 곱하기 5 플러스 2일 때의 값보다 값이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가 7이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6일 때의 값 a 6 플러스 2 얘가 16하고 비교해 보면 얘가 6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직선의 6일 때의 값은 얘인데 곡선의 6일 때의 값은 얘보다 한참 이렇게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선생님 여기다 그리기가 조금 그런데 여기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얘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잠깐만요. 16 아니야. 16이 곡선이죠. 그러니까 얘가 작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A는 2보다 작다가 되니까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은 A가 2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해서 A값의 범위를 잡아줄 수 있었다. 그래야 5와 6 사이에 K가 있게 되는 거지. 606번. 자, 607번 같이 볼게요. 자, 607번은 x의 7제곱이 1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x의 7제곱을 우리가 보면 되죠. 얘가 x7승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의 x 6제곱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된 게 0이 되는 거니까 우선은 x가 1일 수 있고요. 얘가 0일 수 있고 그런 거지. 첫 번째 x가 1일 때 1 들어가면 다 2분의 1이니까 얘 시계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시계값은 주어진 식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이구나.
그래서 얘 값을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x의 6제곱에서 x 더하기 1 여기까지가 얘가 0일 때 값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홀수차 3번 방정식인데 이거를 치환해서 계산해서 근을 구할 때 근이 이제 유리수인 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무리수인 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해서 그냥 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갈게. 그럼 주어진 식은 걔도 그 상반 방정식을 풀어도 한참 풀 거예요. 약간 노가다성이 있는 문제라서 1 플러스 x의 6제곱이 될 것이고 이건 x의 1 더하기 x의 4제곱과 1 더하기 x의 6제곱 곱하면 되고 이건 x제곱에 1 더하기 x제곱과 1 더하기 x 6제곱 곱하면 되고요. 여기는 x세제곱에 1 더하기 x제곱과 1 더하기 x 4제곱 곱하면 되죠. 한꺼번에 풀긴 좋지 않으니까 분모 분자 따로따로 나눠서 풀어봅시다. 분모부터 정리해볼게. 분모는 이제 얘니까요. 우선 요 두 개 정리하고 해볼까요?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4제곱 x 6제곱에 1 더하기 x 6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랑 1 곱하고 얘랑 하면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1 더하기 x제곱 x 4제곱 x 6제곱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x 6제곱 들어가고 x 8제곱 그 다음에 x 10제곱 x 12제곱이 되죠. 근데 이제 x 8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x와 같고요. x 1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 세제곱과 같고 얘는 x 5제곱과 같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1 요거 x 쓰고 x 제곱 x 세제곱 x 4제곱 x 5제곱도 있고 x 6제곱만 두 개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0이죠. 이게 0일 때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x 6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모는 x 6제곱인 거를 알게 됐고요. 분자도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죠. 분자는 앞에 거부터 식을 쓰면 글쎄요. 여기 바로바로 할까요? x 곱하기 여기가 1 x 4제곱 x 6제곱 x 10제곱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냥 바로 쓰자. 그러면 결국에 1 나오는 건 x 5제곱 x가 되고 x 4제곱은 x 5제곱 x 6제곱은 x 7제곱 x 10제곱은 x 11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 다음에 1 나오는 건 x제곱 x제곱 나오는 건 x 4제곱 x 6제곱 나오는 건 x 8제곱 x 8제곱 나오는 건 x 10제곱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x 세제곱 x 5제곱 x 7제곱 x 9제곱 이렇게 되죠. 전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x고 x 5제곱은 그냥 쓰면 되고 7제곱은 1이고요 7 넘어가는 건 정리하자고. 얘는 4제곱 되죠. x제곱 4제곱 x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x 세제곱 5제곱 1제곱 이렇게 되죠. 자 1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1이 두 개 있어요. x는 지울게. 그러면 x도 두 개 있죠. 규칙 알겠어 그지? 2x x 세제곱도 두 개 있어요. 제곱도 두 개 있죠. 세제곱도 두 개 있고 4제곱 4제곱 두 개 있어요. 여기 그래서 2x 4제곱 5제곱이요. 여기하고 여기 있죠. x 5제곱 있네요. 2x 5제곱.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따다당 x 5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1부터 x 5제곱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x의 6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x의 6제곱. 그럼 주어진 식은 x의 6제곱에 마이너스 2x의 6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아유 미안. 그러면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3하고 아까 마이너스 2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그래서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607번 봐드렸고요. 자, 608번 같이 보겠습니다. 608번에는 지금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인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냥 정리만 할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이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3이어야 되는 거고, 알파, 베타, 감마는 1이어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자, 그럴 때 fx가 다운 것 같아요. 이런 식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될 때 이 값이 들어가면 0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모양을 잠깐 볼게요. 이런 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알파분의 이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죠. 베타 플러스 감마가 1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알파분의 2하고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나오겠네. 알파분의 2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얘가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첫 번째 거는 알파분의 2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번째는 베타가 분모니까 베타분의 2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세 번째 거는 왜 자꾸 내가 플러스를 쓰지? 얘나 감마가 들어갔을 때 얘 모양도 똑같아야 되는 거지. 시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얘가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요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얘 근이 되는 거잖아, 이 식이. 그래서 x에다 얘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알파분의 2 마이너스 1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fx는 f 알파 마이너스 2 이거 써야지. f 알파분의 2 마이너스 1을 쓰면 이 마이너스 2하고 요 플러스 2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알파분의 2 3승 플러스 p 곱하기 알파분의 2의 제곱 플러스 q 곱하기 알파분의 2 더하기 r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가 이거 들어가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면 방정식이 있을 때 x의 3승 플러스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의 r이 0이 되게 하는 근이 알파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또 베타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고 감마분의 2라는 거. 그러니까 얘 방정식의 근이 바로 얘네들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럼 앞서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P값, Q값, R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뭐. 자, P는 세 근의 합이니까 잠깐요.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P죠. 그럼 얘네들 더한 거란 말이야.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 이렇게 더한 거라는 거지. 그럼 알파, 베타, 감마 2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곱이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2, 3은 6이 되어버리네. 그지? 3이니까 따라서 P는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Q도 구해야 되는데 두근두근 그러면 A분의 C가 Q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니까 알파 베타분의 4 베타 감마분의 4 감마 알파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분의 4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뭐 이렇게 되겠지. 분모 1 되고요. 얘가 또 1이니까 얘는 4가 돼야 되는 거네. 그럼 Q가 4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세 근의 곱이죠.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얘가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8이 되니까 따라서 감마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분의 PQ는 마이너스 8분의 4, 6, 24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3, 8, 24 3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그래서 608번 풀이해 드렸고요. 609번으로 갈게. 예. 자, 609번은 이제 선생님은 두 그래프로 문제를 풀 건데, 요 그래프야. y는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해보자고. 그러면 좀 지저분하나? 이걸로 할까?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어떻게 될까? 우선은 m이 0보다 크다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 볼 때는 0과 2분의 0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면 여기가 y축이죠. 자, 이렇게 돼서 얘가 0 되는 값은 0이고요. 얘가 0 되는 값은 2분의 m이 돼요. 2분의 m. 그래서 요거 빨간색 칠하면 안 되는데 여기 0하고 2분의 m이 여기 있어. 그러면 둘이 그러니까 만약에 0일 때의 값이 0일 때의 값이 0이고 0이니까 m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 m이니까 0일 때의 값이 m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0일 때의 값이 0 들어가면 0이고 0 들어가면 m이 되잖아. m일 때의 값은 여긴 2m이 되고 m일 때의 값은 여기 m이 되니까 다시 헷갈리겠다. 0일 때의 값은 0이고 0일 때의 값은 절대값 m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m이야. m. 2분의 m일 때의 값은 얘도 m이고 여기 들어가면 2분의 m 들어가면 m 빼기 m이니까 0이 돼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상상하던 대로 이렇게 똑바로 얘한테 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갈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두 그래프의 모양을 잡았고요. 얘는 그대로 나올 때잖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대로 나올 때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y는 4x-m이 되고 이 그래프 얘는 다시 이 그래프를 푸는 게 제일 편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m이 됩니다. 마이너스 부가 붙어서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y는 m이 된 거지. 여기는 y는 m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y는 n이 위에 있다는 거죠. n이 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y는 n이 들어갈 거야. 그럼 얘가 n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4x가 넘어가면 뭐가 돼? m 플러스 n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m 플러스 n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몇이 되는 거냐면 얘가 몇이 되는 거냐면 얘가 n이 될 때니까 그러면 4x는 m-n이 되니까 여기는 4분의 m-n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퀄이 없으니까 4분의 m-n보다 큰 x가 4분의 m 플러스 n보다 적어야 뭐가 돼? 이 적은 게 되는 거지. 절대값의 그래프가 밑에 있게 되는 거지. 기억부터 볼게. 얘가 m,n이죠. 그러니까 m이 5고 n이 7일 때 그랬거든. 그러면 5, 7 들어가면 마이너스 그냥 쓸까? 4분의 5 마이너스 7. 머리가 갑자기 4분의 5 플러스 7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이쪽은 3이 되네요. 그럼 이 안에 정수는 0 있고 1 있고 2 있으니까 3개 있네. 개수 3개 맞아요 가 된 거죠. 니은의 경우를 대입해 볼게요. 니은의 경우를 대입하면 이 경우 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2a에서 마이너스 6a 플러스 4를 빼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얘보다 큰 x가 두 개 더하면 4분의 8a 플러스 4죠. 그래서 얘가 3a냐고 그랬는데 그럼 개수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 얘가 2a 플러스 1이니까 2a 플러스 1에서 얘를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3a가 되고 플러스 2에서 1 빼니까 3a 플러스 1 3a가 되는 게 아니라 3a 플러스 1이 되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구나. 디귿으로 갈게. 디귿은 f2a 플러스 10a의 개수는요, 우리가 이제 더하면 잠깐요 4분의 2a에서 10a를 빼면 마이너스 8a가 되죠. 이번에 2a에서 10a를 더하면 12a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마이너스 2a x 3a가 되니까 3a 빼기 2a 빼기 1이 개수는 이렇게 되니까 10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가 5a가 되고요. 넘어가면 101이고 따라서 a는 5분의 101 즉
0.2보다 커야 되니까 21이 되는 게 맞죠. A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정답. 610번으로 갈게요. 610번. 610번은 두 이차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차함수 어떻게 있니? fx는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 gx는 지금 위로 볼록인 함수인데요. 얘가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임의의 두 실수? 그런데 특징이 있죠. 부등식 fx1은 gx1보다 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은 x값일 때 gx보다 위에 있어 라는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fx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g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래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부등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x1하고 x2가 달라도,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얘인데 이때 x값이 다르면 gx가 클 수도 있거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의 가장 작은 값이 gx의 가장 큰 값보다 얘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워낙 유명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법을 잘 잡고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일 먼저 이 경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fx1 얘가 gx1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크거나 같대. 같은 값일 때. 그러면 x5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하고 하면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죠? 넘기면 2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그 다음에 플러스 4x니까 얘가 됐고요. 얘가 8이 되네요. 뭐 2로 나눠주셔도 되고, 뭐 4분의 D의 판별식으로 볼 거니까 4분의 D의 판별식으로 따지면 얘가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16이 되잖아요. 얘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2에서 4 더해주고 a 플러스에 4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얘의 값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는구나가 된 거지. 그러면 p의 개수는 몇 개가 되니? 라고 했으니까 정수 a의 개수를 p라고 하자 했으니까 p는 9개가 되는 거죠. p9. 자,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fx1은 이렇게 그려졌고요. gx는 이렇게 그려져서 fx의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의 대소관계를 생각하는 거야. 자, fx는 선생님 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gx는 지금 선생님 보니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인 a제곱 마이너스인데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요 2하고 비교해보면 작아야 되는 거죠. 같아도 되고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니까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a는 플러스 2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잖아. 그때 a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 있는 거죠. 그래서 PQ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P와 Q의 합은 14가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얘가 정답입니다. 그죠?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었죠? 학교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신경 써주시고 611번으로 가볼게요. 611번. 이차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인데요. fx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gx는 지금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인 거야 봐.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해서 정수에 대하여 다음식이 성립할 때, 근데 여기서 보면 f의 제곱 얘가 f하고 g 곱한 거가 같아 라고 하니까 f제곱 마이너스 fg가 되잖아요. 그러면 f 바깥으로 빼면 f 마이너스 g가 되겠네. 0보다 커야 되면 두 가지가 있겠지. f가 0보다 크면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가 g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f가 0보다 적으면 f-g도 0보다 적어야 되니까 g가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 있고요. 조건으로 따지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 그냥 요점을 알려준 거네요. 자, 그럼 그렇다고 치고
이 그래프의 약간의 문제는 범위를 구하는데 뭐 fx하고 gx가 크다 적다 따져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고 2라고 했는데 여기 만나는 점이 있죠. 요 점이 있어요. 요걸 알파라고 할게. 여기 만나는 점이 있네요. 여기 베타라고 합시다. 자, 1번의 경우는 f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0보다 큰 데가 자, 여기서 한번 할까요? 그냥 1번의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 f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적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했잖아. 정수 x에 대하여 개수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x가 지금 3보다 마이너스 3보다는 적다가 된 거지. 또 요 범위에서 이거 말고 1보다 큰 x가 5보다는 적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f가 g보다 커야 되거든요. f가 g보다 큰 거는 지금 그림을 잠깐 색칠을 해보면 이쪽과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보면 x가 알파보다 어때야 돼? 적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알파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잠깐만요. 뭐라고 써야 되나?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x가 알파보다 적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크다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가 사이에 있으니까 알파가 얘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큰 자리에 있잖아. 그러면 얘와 잠깐만요. 이것과 얘 교집합은 그냥 얘가 돼요. 그래서 얘가 됐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에서의 교집합은 베타 요게 되네. 베타부터 x가 위에 있으니까 베타보다 크고 잠깐만요. 예, 베타보다 크고 x는 5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 근데 베타가 자 이제 요 사이에 있는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요 두 개 있는 거고 정수가 얘는 지금 베타가 2보다 작으니까 2, 3, 4, 5까지 있는 거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6개.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죠. 요 경우 얘기하는 거야. f가 0보다 적고 f가 g보다 적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f 0보다 적고 부터 해보면 f가 0보다 적은 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적을 때고요. f하고 g를 봤더니 g가 더 커요. g가 큰 데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우리가 공통 범위가 어디인지 잠깐 볼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2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네. 그치?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되고요. 마이너스 1 되고 0 되고 1도 되나요? 선생님 여기 잘못했구나. 이게 마이너스 3하고 1이 근이니까 여기가 잘못됐어요. 여기가 1입니다. 그럼 1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3개. 그러면 총 합해서 몇 개냐? 9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11번 풀이해 드렸고요. 612번 풀이를 잠깐만요. 선생님 풀이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이건 다음 영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문항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이 좀 짧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